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지난번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을 간단히 복습해보면 좋은 주식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낮으며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혹은 테마군에 분류되어 테마성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테마주 총정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테마주나 관련주들을 분류해 놓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테마성이 없는 기업 혹은 모멘텀이 없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 재미있겠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찔끔찔끔 내려오면서 주가가 언제 회복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테마성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테마성이 있고 어느 섹터에 분류되어 있어 그 섹터에 속해 시세를 받는 기업이라면 하락하더라도 비교적 주가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볼 때 테마성 시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테마성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가장 등락이 크고 맥락이 없는 정치 테마부터 직접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테마나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절적으로 되풀이되는 테마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버렸지만 봄과 가을철 황사나 미세먼지, 요즘은 겨울철도 심하긴 하죠. 이로 인해 황사 관련주들이나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크린앤사이어스나 위닉스 등과 같은 종목들은 봄과 가을이 다가오기 전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으로 인해 동물 관련 백신주들, 예를 들면 이글벳이나 제일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계절성으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등에서 신규 스마트폰이 발매되기 전부터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가 테마성으로 강하게 오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테마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외에도 테마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으면서 이러한 테마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주가 상승 시 탄력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성 모멘텀은 한두 가지 갖추고 있어야 손실권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를 꼭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은 중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호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테마성이 투자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재무가 건전하고 성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테마성 재료가 얹혀있는 종목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러한 테마성 재료는 제 블로그의 관련주, 테마주 가이드북에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링크 형식으로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주소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고르는 세 번째 방법은 차트 기법인데 이 방법은 추후 다양한 기술적 분석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위의 두 번째 내용까지 부합하는 종목이라도 높은 가격대에 매입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트상 저점징으로 보이는 곳에서 분할로 접근하여 최대한 싸게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 분할 매매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앞선 주식 쪽박, 대박, 이것에 달려있다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을 위주로 실적에 이상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스스로 저점이라고 판단할지라도 그 부분이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로 접근하여 차트상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매매해야 합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마지막 방법은 기업 대표의 마인드와 사업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경영이나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상장사 기업 오너들의 갑질 논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모 피자 회사의 대표는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아왔고, 검찰 조사에서 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기업 주식의 매매 거래 정지가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표의 나쁜 마인드는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은 좋은 분들이 많지만 간혹 위에 피자업체 대표와 같은 사람이 오너로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에 피자업체 대표는 당시 가맹점주 피해가 있기 몇 해 전에도 경비원 폭행 등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투자 설명서에 대표의 이력 등이 나와 있고, 포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나 관련 업계의 지인 등을 통해 소문 등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마인드와 사업 방향까지 함께 본 사례인데, 실제 제가 투자했던 위닉스의 이야기로 좋은 주식 종목 선정하는 방법 실전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2013년 많은 비로 인해 제습기가 주력 상품이었던 위닉스는 2014년도에는 물량이 없어 팔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13년 겨울부터 많은 물량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후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서 제습기 판매가 어려워지자 대표의 기지로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해 현재는 관련 리스크를 모두 해결한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사업이 되지 않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끌고 나간다면 위닉스라는 기업은 지금까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업 대표의 좋은 마인드와 확실한 행동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위닉스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 종목을 고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본인의 스타일로 적용하여 활용하시어 좋은 종목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